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기재부 후배 공직자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구체적인 거라 이번 질의는 제 1차관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님 좀 쉬시죠. 우리가 2022년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통과를 시켜가지고 6개 첨단 전략 산업이 지정되어 있죠.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첨단 산업으로 지정했으면은 경쟁 국가들하고 같거나 또는 더 나은 지원이 세제 혜택이든지 국가에서 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지정만 해놓고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캐시 그랜트를 안 해요.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에 보시면 미국의 인텔 85억 불 현금으로 받았고 일본의 라피더스도 63억 불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제로입니다. 2차 전지 우리 제로, 디스플레이 제로, 즉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 경쟁국보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세액 공제는 그럼 제대로 되고 있느냐? 세액 공제 한번 보시면 공제율이 우리가 15%, 미국이 25%. 우선 공제율만 해도 우리가 작아요. 그런데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공제 범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장비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미국은 장비에다가 건축물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태년 의원님께서도 이것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같은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는 게다가 또 농특세가 있어요. 그 환급액의 20%를 농특세를 이번에 또 더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율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20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장비에 12조, 건물에 8조를 투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우리나라는 장비만 하니까 12조 원에 세율 15% 곱하면 1.8조 원.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또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조 4,400밖에는 공제를 받은 게 없는 거죠. 전체 투자액 20조 원의 7.2%가 됩니다. 미국은 장비에다 건물까지 전부 다 해는 데다가 세율이 25%나 되기 때문에 무려 5조나 지금 공제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경쟁국에 자꾸 뒤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액공제 2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세액공제를 받았으면은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인허가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가지고 10년 만에 완성을 못해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미국은 그래도 한 20년을 주고 있고 영국하고 독일은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이런 걸 빨리빨리 쫓아서 경쟁국보다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차관님 저는 기재부 대응이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각국마다 좀 상황이 다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가장 반도체에 앞서가고 있는 대만인 경우에도 그 보조금을 직접 주고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 사례랄지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저희가 최적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수도권에 가장 입지가 좋고 인력 수급이 좋은데 지원했다는 또 저희 우리나라만의 또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차관님 잠깐 하시려면 좀 더 짧게 답변하는 법 배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상속세에 관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상속세가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피상속인 수가 19,000명 작년 기준으로 밖에 안 되니까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 수가 아니라 상속인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작년에 이미 68,000 거의 7만 명 정도가 상속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산층의 상속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GDP 대비 상증세 비율 이거 전 세계에서 프랑스 빼고 우리가 2등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세수에서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즉 우리가 상증세 비율이 세율이 높니 낮니 하는 거를 우리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경쟁 대상 국가들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상증세는 앞으로도 낮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제 짧게 대답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공제 중에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개정안에는 배우자 공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야 의원들이 공이 10억까지 미니멈을 10억까지 올리자는 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OECD 경쟁국들을 보면 이 OECD 상속 국가 중에 11개 나라는
그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게는 100%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왜 거기다가 세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동일 세대에서 가는 건데 왜 세금을 매기느냐 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30억까지 하고 있죠. 자, 우리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께서 50% 즉 상속재산의 절반 정도는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뭐 비과세하자 이랬는데 저는 뭐 그 반대합니다. 50%가 아니고 전부 다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보세요. 이게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가 5년 내에 사망한 케이스의 숫자입니다. 즉 부부가 이렇게 3분이 상속을 받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수년 내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한 번 상속을 했다가 또 자녀한테 갈 때 또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이중납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저는 비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쭉쭉쭉 좀 넘어갈게요. 자, 해외 장수기업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업 상속 관련해서 더 뒤로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더 뒤로. 네, 이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하이네켄, 독일의 BMW, 프랑스의 이 루이비통인데 이 나라들이 자국에서 상속을 다 한 번씩 했는데 상속에서 보시면 뭐 0.6조 원, 13.7조 원, 30.5조 원입니다. 만약 이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상속했다면은 17배, 뭐 5배, 6배에서 뭐 엄청난 루이비통 같으면 157조 원 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100년 기업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100년 기업 아까 17개밖에 없고 일본이 37,000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좀 꿰뚫어 가지고 이번에는 기업이 계속 영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조세 도의 과정은 성실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